당신은 매년 밭에 뿌릴 비료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 또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사고 값비싼 수입 콩을 선택한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식물이 대신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런 식물이 존재한다. 그것도 오늘 처음 듣게 될 이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전 세계적인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을 공식 보고서로 발표했다. 그 식물은 뿌리부터 잎, 꽃, 열매, 씨앗까지 모두 식용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고단백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 그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식물은 시장에서 이익을 만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농약도 필요 없고 해마다 종자를 새로 살 필요도 없다. 스스로 땅을 살리고 사람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존재는 현대 산업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이 되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잊힌 식물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여정이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다. 당신이 직접 씨앗을 심는다면 그건 단지 한 그루의 식물을 기르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윙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 윙빈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 작물만이 단백질의 해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콩하면 곧바로 대두를 떠올리고 뿌리 작물이라면 감자나 고구마만 생각한다. 그러나 윙빈은 이 익숙한 구분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생명체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어린 잎은 부드러운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꽃은 은은한 단맛을 지닌 식재료가 된다. 아직 여물지 않은 꼬투리는 채소처럼 조리할 수 있으며 완전히 성숙한 씨앗은 높은 단백질을 가진 콩으로 사용된다. 땅 속에서는 저장 뿌리가 자라 전분과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나의 식물이 식탁의 여러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영양 면에서도 윙빈은 놀랍다. 건조된 씨앗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 잡혀 있다. 이는 고기를 줄여야 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의미가 있다.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과 뼈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슘과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부분을 채워준다. 하지만 윙빈의 진짜 가치는 땅에서 드러난다. 이 식물은 뿌리에서 미생물과 공생하며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비료를 주지 않아도 땅이 스스로 힘을 회복한다. 한 해 윙빈을 심은 자리에는 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성장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먹을거리와 토양을 동시에 살리는 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분명한 장점을 가진 식물이 왜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졌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이토록 다방면에 이로운 식물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존재를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윙빈은 한때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이 이어졌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1975년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세계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작물들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중 윙빈은 모든 부분이 식용 가능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식물로 소개되었다. 보고서는 윙빈을 두고 하나의 줄기 안에 시장을 품은 작물이라며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 재배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실험은 조용히 중단되었고 자금은 줄어들었으며 기술 보급은 흐지부지 되었다. 이 시기 세계 농업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바로 농약과 비료,
유전자 조작 종자가 결합된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수확량을 높이고 상품성을 확보하려면 통제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다. 매년 종자를 사고 특정 농약을 써야만 자랄 수 있는 구조 말이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윙비는 불편한 존재였다. 농약도, 비료도, 반복 구매도 필요 없는 식물은 산업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윙비는 비상업적인 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가능성은 서서히 잊혀졌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 유익한 선택지를 외면한 채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윙비는 정말 우리와 무관한 남쪽 나라의 식물일까? 아니면 우리의 땅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일까?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자. 윙빈이 잊힌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이 식물은 과연 우리의 땅에서도 자랄 수 있을까? 멀리 남쪽 나라의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 물음은 특히 한국에서 중요하다. 기후와 토양,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윙비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이다. 충분한 햇빛과 비교적 긴 여름이 필요하다. 이 조건만 보면 한국 전역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좁히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처럼 여름이 길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재배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은 이미 다양한 덩굴성 작물과 콩류가 잘 자라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중부 지역이라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비닐하우스나 간단한 온실, 혹은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한쪽만 있어도 윙빈을 키울 수 있다. 이 식물은 토양을 까다롭게 가리지 않고 배수가 잘 되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자란다. 씨앗을 심고 지지대를 세워주면 줄기는 자연스럽게 위로 뻗어나간다. 옥수수나 해바라기 옆에 심어 서로 의지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배 과정 또한 복잡하지 않다.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농약을 뿌릴 필요도 거의 없다. 오히려 과도한 관리는 이 식물의 장점을 해칠 수 있다. 윙비는 스스로 땅과 균형을 맞추며 자라는 데 익숙한 존재다. 그래서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중장년층에게 잘 맞는다.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윙빈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식물은 대규모 농장을 위한 작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시 식량의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다. 땅에 무엇을 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윙빈은 이론 속의 작물이 아니라 조건만 맞는다면 한국의 마당과 밭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해질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자란 윙빈은 우리의 식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일 수 있을까? 윙빈이 우리의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맛과 활용법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식물도 일상적인 식탁에 어울리지 않으면 금세 외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윙빈은 한국의 음식 문화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먼저 잎부터 살펴보자. 윙빈의 어린 잎은 부드럽고 쌉쌀한 맛이 있어 나물로 무치기에 적합하다. 참기름 한 방울과 집간장으로 가볍게 무치면 향긋한 봄나물처럼 즐길 수 있다. 이는 단백질과 철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반찬이 된다. 특히 육류 섭취가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부담 없는 영양 보충이 된다. 꽃은 식용으로 쓰일 수 있으며 전으로 부쳐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단맛과 색감을 더할 수 있다. 꼬투리는 강낭콩처럼 어릴 때 수확해 볶음이나 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다. 맛과 식감이 좋아 볶은 멸치와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 반찬으로 훌륭하다. 주부들이 자주 찾는 깍지콩의 대안으로 손색이 없다. 씨앗은 완전히 익힌 후 말려서 콩처럼 이용할 수 있다. 오래 삶아 밥에 넣거나 죽을 쓰면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난다. 된장을 대신해 윙빈 청국장을 만드는 실험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 아미노산 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류로 발효했을 때도 영양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뿌리다. 고구마처럼 생긴 저장 뿌리는 구워 먹거나 찌면 달콤한 맛을 낸다. 특히 가을철 군고구마 대신 윙빈 뿌리를 구워 먹는다면 색다른 건강 간식이 될 수 있다. 단백질 함량이 감자의 수십 배에 달해 영양면에서도 탁월하다. 이렇듯 윙빈은 하나의 식물이지만 식탁에서는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물, 전, 반찬, 죽, 간식까지 그 활용 범위는 넓고도 깊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서 매 끼니를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식물이 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흔적을 따라가 본다. 이처럼 식탁의 거의 모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윙빈이 왜 사라졌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 다행히도 윙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전라남도 해남의 한 시골 마을에는 지금도 작은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분은 이 식물을 윙빈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네 갈래 콩이라 불렀고 어린 손주가 따먹기 좋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다. 그 콩은 담장 근처에 줄을 타고 올라갔고 꽃이 피고 나면 날개처럼 생긴 꼬투리가 주렁주렁 열렸다. 장터에서는 팔지 않았지만 집 밥상에는 늘 올랐다. 그 씨앗은 별다른 이름표도 포장도 없이 그대로 자손에게 전달되었다. 씨앗을 따서 말리고 내년 봄이면 땅에 다시 뿌리고 그 과정을 몇십 년 동안 반복했다. 중간에 수확이 줄거나 며칠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다시 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자연이 허락한 만큼을 받아들이는 태도였다. 이런 기억은 학문이나 기술이 아니라 몸으로 익힌 경험을 통해 이어진다. 농업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어도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쌓인 노하우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졌다. 그들은 장터에서 자주 파는 작물보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식물을 더 귀하게 여겼다. 돈보다 땅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전통적인 작물은 점점 자리를 잃어갔다. 단일 품종, 높은 수확량, 빠른 유통이 중시되면서 씨앗은 대기업의 품목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윙빈 같은 식물은 가치가 없는 식물로 분류되었고 자연스레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그 기억이 정말로 사라졌는가? 아니면 단지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해진 것일 뿐인가? 그 질문의 답은 땅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희미해졌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윙빈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단지 산업 논리로부터 멀어졌을 뿐 본래 지녔던 생명력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이 식물이 지닌 가장 큰 가치는 단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땅을 살리는 힘에 있다. 윙빈은 뿌리에 공생하는 균류를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하고 이를 토양 속에 고정시킨다. 이 과정은 생물학적 질소 고정이라 불리며 땅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는 작용이다. 일반적인 작물은 수확과 함께 토양의 영양분을 빼앗지만 윙빈은 오히려 땅에 영양을 남긴다. 다시 말해 한 해 윙빈을 심으면 다음 해에는 비료 없이도 다양한 작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재 한국의 농업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몇 년간 화학비료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많은 고령 농민들이 매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으며 땅은 점점 메말라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 땅을 회복시키는 작물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 게다가 윙빈은 매년 씨앗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 채종이 가능하며 특별한 종자 처리 없이도 다음 해 파종이 가능하다. 씨앗을 나누고 저장하고 다시 심는 그 과정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신뢰를 나누는 행위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의 재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제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나도 이 식물을 한번 길러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자. 이제 우리는 윙빈이라는 식물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에서부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가능성과 잊힌 기억들까지 함께 걸어왔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식물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공급망과 상품 구조 안에서만 먹거리를 생각해왔다. 마트에 가면 언제나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똑같은 채소가 줄지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리듬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환상이었다. 윙비는 그 환상에 균열을 내는 존재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며 지식과 기억을 잇는 식물.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말해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은 존재한다. 일부 소규모 종자 농가나 씨앗 교환 플랫폼에서는 윙빈의 전통 품종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상업적으로는 유통되지 않지만 텃밭 한쪽 혹은 작은 온실 안에서 키우기에는 충분하다. 심고 키우고 먹고 다시 씨앗을 남기는 과정. 그것은 곧 우리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이 윙빈을 한 줄기라도 심는다면 그것은 단지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묻혀 있었던 지식의 금고를 다시 여는 일이며 우리 식탁을 되찾는 작고 단단한 선언이 된다. 그 씨앗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우리는 이미 그 변화를 위한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땅을 보고 씨앗을 손에 들고 가만히 한번 심어보는 일. 생각보다 많은 것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작지만 강한 생명에 다시 귀를 기울여보자. 그리고 조용히 당신만의 땅에 첫 씨앗을 뿌려보자.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